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관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 좁고 문자를 보내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그를 더 멀리 밀어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만약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속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이 주면 그가 떠날 거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그는 더 빨리 달아난다는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를 뒤집어 봅시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주는 것이 답이라면 어떨까요? 그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변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감성지능과 남성의 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가 결코 잃을 수 없는 여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그에게 시간,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무한정 쏟았다면 그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감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치채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균형을 맞추고 다시 주도권을 잡고 그가 당신에게 다시 기어오도록 만드는 정확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라는 경고입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 철학이 사랑에서 존중과 관심을 얻는 비결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볼까요? 1. 그가 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그가 왜 냉담하게 행동하는 거지? 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 멈추세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의 행동이 반드시 당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 권력 역학에 대한 반응입니다. 남자들은 본래 독립심과 자존감이 넘치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당신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매번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그것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 그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력 없이 주어진 무언가를 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흥분은 사라지고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물러남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당황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의 거리를 경종으로 삼아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건 자신이나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권력 역학이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그를 쫓아다니며 당신이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을 억누르세요. 왜 그럴까요?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마다 그의 통제 욕구를 자극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가 당신의 관심이 없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절제력을 기억하세요. 그가 문자를 늦게 보내거나 답장을 몇 시간씩 기다릴 때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즉시 답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 쉴 공간을 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받아 마땅한 행동인가?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강인함 때문에 반응하는 건가? 여자들은 종종 남자들이 행동의 변화를 얼마나 많이 알아차리는지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그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는 왜 당신이 그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지,
왜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 호기심 어린 순간 당신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역동적인 에너지 교환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에너지를 되찾으면 매력의 무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쫓는 걸 멈추고 가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인내심이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성공하면 그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자신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최고의 빛으로 바꾸는 비결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대해 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 후퇴하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가 물러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행동은 바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당신의 마음은 도와줘, 이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건 언제였나요? 그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신나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건 언제였나요? 지금은 당신이 쫓거나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남자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을 느낄 때 숨이 막힐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당신의 목표, 열정, 당신의 빛을 향해 돌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가 아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여자가 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행동, 성장, 사고방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그가 손을 내밀지 않는지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에너지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알아차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이 곤경에 처하거나 그를 기다리기를 바라며 뒤로 물러서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헬스장에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항상 시작하고 싶었던 부업에 뛰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변화를 못 느낄 것 같나요? 그는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느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계속 나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녀를 잃어버린 걸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죠. 하지만 잠시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에게서 떠난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무언가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의 다음 행동에 집착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오늘 무엇을 해내면 최고의 나 자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다음은 당신에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 충동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달리러 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당신에게 추진력을 불어넣고 당신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말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그의 관심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도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그는 그 빛을 보고 바로 그때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연애 때문에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다음 단계, 다음 목표를 선언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그를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단계는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3. 정서적 강인함. 흔들리지 않는 여성이 되세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을 휘둘리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가 물러설 때, 답장하지 않은 문자가 올 때마다 기분이 달라지나요? 그가 전화하지 않거나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일 때 거부감이 느껴지나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비결은 바로 감정적 강인함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은 매력의 근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잠시 멈춰서서 그녀는 달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차갑거나 무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쫓고 있나요?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무너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을 잡고 침착하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적 강인함은 흔치 않고 흔치 않은 것이 오히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고방식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 문자,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반응, 태도,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해방감을 주며 감정적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며칠 동안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의심에 빠지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를 위해서도, 반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닌 당신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감지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가 쉽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자립심이 강한 사람, 그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황홀한 경험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적 강인함이 당신이 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충동적으로 분출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을 연료로 사용하세요. 그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이건 더 강해질 기회야. 지금이 내가 빛날 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러한 강인함을 구현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삶의 모든 측면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관계, 직업, 심지어 우정까지도 이 새롭게 찾은 안정감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당신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차분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도 당신의 자아감을 흔들 수 없고 누구의 행동도 당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완벽하게 숙달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남자가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인함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세요. 왜냐하면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이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4. 연락하지 않는 것의 힘. 모든 것이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연락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당신에게 맞춰 관계를 재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규칙은 용기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인내심, 규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사라집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냥 안부 묻는 메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에 답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스크롤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서 당신의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알림에서 당신을 보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습관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낍니다. 당신이 물러나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뭘 하는 거지?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녀를 잃어버린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의 작용입니다.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가 익숙해진 패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과 자제력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여자보다 더 존경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재정비하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그가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잘 지내? 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자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더 큰 결과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을 할 기회입니다. 둘째 주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이 그의 반응이나 그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주차가 되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립니다. 안녕, 내 메시지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고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길 바라며 침묵을 지키기도 합니다.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이는 쉽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이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4주차가 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든 말든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은 과하게 주는 악순환을 끊고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는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는 여자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 삶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조종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설정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는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묵은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말 없는 진술이자 소리 없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 물러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다시 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입니다. 흔한 실수 피하기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되찾으려 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의 여정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 침묵을 너무 빨리 깨는 것입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쯤은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 아무리 가벼운 문자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의 힘은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이 이룬 모든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의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잘생겼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을 노리는 듯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심지어 직접 글을 올리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저항하세요. 그의 게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갈구하는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권력 역학 관계를 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공통된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는 것과 같은 미묘한 함정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드러냅니다. 그가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당신은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은 당신을 그와 감정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응을 덜 할수록 더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라는 문자는 당신이 주는 에너지이며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는 그 에너지를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가 연락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너무 열렬하게 답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문자를 보냈을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즉시 답장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그가 생각하도록 두세요. 빠르고 열정적인 답장은 당신이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해온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당신이 전화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맞춰 답장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해봤다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지만 오늘이 바로 그 습관을 깨뜨릴 기회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차원의 자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참여하거나 더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 행동이 정말 무엇을 성취하는 걸까? 나는 강인함에서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 답이 강인함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 나눠보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바꾸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나요?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건가요? 그의 문자에 답장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다시 힘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반응보다는 강인함을, 절박함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기억하세요.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재가 인간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항상 존재하고 항상 곁에 있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나 공허함을 만들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부재는 강력합니다. 갈망과 호기심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그의 게시물에 답장하지 않을 때 그는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왜 당신의 메시지로 휴대폰이 켜지지 않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냉정한 심리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물러섬으로써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고 신비로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나 연락 가능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바로 미지의 것, 예측 불가능성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함께, 어쩌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반응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심지어 댓글을 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당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는 당신을 쫓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속에 남으려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는 걱정입니다. 결국 짜증나는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같은 원리가 실제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를 마주치면 가볍게 시작하세요. 상냥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의 삶에서 당신이 없는 시간을 그가 풀고 싶어 하는 퍼즐로 남겨두세요. 하지만 이는 당신의 부재가 의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떨어져 있는 시간을 성장하고 빛나고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번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쫓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요소는 당신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그의 마음은 빈칸을 채웁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열정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의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흥미진진하고 독립적이며 충만한 삶을 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리고 분명 그리워할 때 당신은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낸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어 그 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틀을 재정비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분명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도록 하려면 경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의 조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몇 주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안녕, 잘 지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처음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패턴으로 다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멀어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호감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안 당신이 정해놓은 경계를 진정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을 하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답장을 할 때는 가볍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근황을 묻는다면 잘 지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계는 당신의 반응 그 이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 특권을 얻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행동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면 당신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노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변화, 새롭게 찾은 자신감, 빛나는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목적의식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과시하거나 대수롭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스케줄이 꽤 빡빡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와 같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이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가 당신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꾸준히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물러나거나 모호하게 말하거나 노력을 덜 기울이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한다면 당신은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차갑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떠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를 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노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여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지키면 그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그의 귀환이 단순히 옛 습관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쫓고 안주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규칙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당신이 쏟을 에너지입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이별을 더 강해지는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8.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슴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이별은 올바르게 전환될 때 당신을 가장 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은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 일부는 상실의 순간 이후에 일어납니다. 운동선수들은 실패를 이용해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업가들은 좌절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하며 심지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조차 이별의 잿더미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지금 당신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통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과하게 생각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고통이 당신을 불태우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불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도록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세요. 단순히 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게다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더 강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열정에 뛰어드세요. 그에게 너무 집중해서 무엇을 미뤄왔나요? 창의적인 취미였나요? 아니면 커리어 목표였나요? 아니면 항상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나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그런 부분들을 되찾을 때입니다. 강좌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마다 추진력이 생겨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정적 성장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별은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맞서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자신이나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모습이 다르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설렘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도 알아차릴 겁니다. 당신의 미소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힘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충만하고 당신의 꿈과 일치하며 그의 귀환은 필수가 아닌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이별을 연료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가요? 헬스장에 갈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건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이별의 아픔을 다음 장을 밝히는 불꽃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당신이 강인함을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하고 자신을 선택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가 다가올 때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애쓴 끝에 그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안녕일 수도 있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핑계처럼 느껴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귀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할지 아니면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규칙, 침착하세요. 당신은 힘을 되찾기 위해 너무 애썼기에 한 번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의 손길은 승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가 멀어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찾은 자신감과 경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답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서둘러 답장하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전화 앞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시 답장하면 당신이 쌓아온 신비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에게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답장할 때는 가볍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열정적인 답장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잘 지냈어? 라고 묻는다면 자신감 넘치는 답장은 잘 지냈어.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바빴지. 너는 어때? 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조에 주목하세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는 어조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도 당신의 삶이 계속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대화를 향수에 적게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 또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이때 기억나? 와 같은 질문으로 끌어가려 한다면 그런 감정에 깊이 빠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그 감정을 잠시 인정하고 현재로 돌아와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그래, 그때가 좋았지. 요즘 무슨 일로 바빠?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나자고 제안하면 바로 응하지 마세요. 대신 경계를 유지하세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 와 같이 답하세요. 이는 당신이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가 다시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나 이별 후 당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남겨두세요. 미스터리는 매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빛나게 했는지 그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가 명확하게 사과하거나 거리를 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대신 그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나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있나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말은 쉽지만 행동은 진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거나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당신은 그를 당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보상이고 그는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이 단계는 섬세하지만 당신의 힘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의 귀환은 당신의 성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지속적인 존중과 균형을 보장하는 경계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10. 경계와 권력 역학 복원. 그가 당신에게 다가왔고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으로 대처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주도권을 잡고 경계를 정하고 존중을 받는 새로운 권력 역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관계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찾은 힘과 자존감에 맞춰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과하게 베푸는 것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다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를 정하면 상호 존중이 꽃피는 역학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그가 일관성이 없고 자신에게 편한 시간에 문자를 보내거나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는 습관이 있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일관성을 중시하고 앞으로 당신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와 같이 말하세요. 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역학관계를 재설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을 제안한다면 그에게 맞춰 당신의 일정을 완전히 바꾸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고 싶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 그도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후 통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기대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기시켜 주세요. 만약 그가 계속해서 기대를 무시한다면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떠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 외에도 그에게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 당신이 발산하는 자신감, 당신이 키워온 독립성,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열정을 보여주세요. 이는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찾은 당신의 힘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는 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경계는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경계를 시험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가 예고 없이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변명하지 마세요. 그가 마지못해 사과하더라도 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은 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며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의 기준이 존중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노력, 그리고 감사를 기반으로 한 관계 역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한 승리는 그를 되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원했던 여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정한 경계, 당신이 보여주는 강인함,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만약 그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는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대본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쫓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자신을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아,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세요. 당신은 그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단계들을 방금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를 되찾는 로드맵이 아니라 다시는 그를 쫓을 필요가 없는 여자가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힘은 단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문자, 전화, 초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 말 없이도 존중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의 근간입니다. 고통, 불확실성, 좌절을 힘, 통제력, 그리고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연락을 끊고 시작할 건가요?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할 건가요? 아니면 타협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할 건가요? 무엇이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변화를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화로 만들어 봅시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떤 단계를 시도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여정은 다른 사람도 힘을 되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삶, 관계, 그리고 자신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더 많은 전략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여성입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힘을 되찾으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당신이 관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 좁고 문자를 보내고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지쳐 그를 더 멀리 밀어내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만약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속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더 많이 주면 그가 떠날 거라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당신이 더 노력할수록 그는 더 빨리 달아난다는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를 뒤집어 봅시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주는 것이 답이라면 어떨까요? 그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변화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은 감성지능과 남성의 동기에 대한 깊은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나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고 그가 결코 잃을 수 없는 여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그에게 시간,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무한정 쏟았다면 그는 더 이상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감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눈치채는 데 그치지 않고 마치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균형을 맞추고 다시 주도권을 잡고 그가 당신에게 다시 기어오도록 만드는 정확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라는 경고입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 철학이 사랑에서 존중과 관심을 얻는 비결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자, 시작해볼까요? 1. 그가 왜 물러섰는지 이해하기. 그가 왜 냉담하게 행동하는 거지? 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거기서 멈추세요.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그의 행동이 반드시 당신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 권력 역학에 대한 반응입니다. 남자들은 본래 독립심과 자존감이 넘치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당신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매번 먼저 문자를 보내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때 그것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 그의 관심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력 없이 주어진 무언가를 갈망해 본 적이 있나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용서하고 항상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흥분은 사라지고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물러남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기회입니다. 당황해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대신 그의 거리를 경종으로 삼아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건 자신이나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권력 역학이 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그를 쫓아다니며 당신이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충동을 억누르세요. 왜 그럴까요? 거리를 좁히려고 할 때마다 그의 통제 욕구를 자극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세요. 그가 당신의 관심이 없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절제력을 기억하세요. 그가 문자를 늦게 보내거나 답장을 몇 시간씩 기다릴 때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즉시 답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 쉴 공간을 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받아 마땅한 행동인가?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강인함 때문에 반응하는 건가? 여자들은 종종 남자들이 행동의 변화를 얼마나 많이 알아차리는지 과소평가합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면 그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는 왜 당신이 그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지, 왜 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 호기심 어린 순간 당신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역동적인 에너지 교환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균형이 깨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나 에너지를 되찾으면 매력의 무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건 처벌이 아니라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쫓는 걸 멈추고 가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인내심이 당신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성공하면 그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자신감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눈에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최고의 빛으로 바꾸는 비결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대해 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 후퇴하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가 물러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행동은 바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당신의 마음은 도와줘, 이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외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건 언제였나요? 그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일부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신나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건 언제였나요? 지금은 당신이 쫓거나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일어설 순간입니다. 남자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아붓는 것을 느낄 때 숨이 막힐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당신의 목표, 열정, 당신의 빛을 향해 돌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가 아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여자가 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행동, 성장, 사고방식에 집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건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혹은 그가 손을 내밀지 않는지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에너지를 마스터하면 당신은 멈출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는 알아차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이 곤경에 처하거나 그를 기다리기를 바라며 뒤로 물러서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헬스장에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항상 시작하고 싶었던 부업에 뛰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변화를 못 느낄 것 같나요? 그는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느낄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제 그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계속 나아가고 있을까? 내가 그녀를 잃어버린 걸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자신감은 자석과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죠. 하지만 잠시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에게서 떠난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생산적인 무언가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의 다음 행동에 집착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오늘 무엇을 해내면 최고의 나 자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다음은 당신에게 도전 과제입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마다 그 충동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달리러 가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행동은 당신에게 추진력을 불어넣고 당신의 강인함과 독립심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은 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말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그의 관심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도 그것을 느낄 거예요. 그는 그 빛을 보고 바로 그때 다시 기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연애 때문에 항상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지금이 바로 다음 단계, 다음 목표를 선언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그를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죠.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단계는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3. 정서적 강인함. 흔들리지 않는 여성이 되세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당신의 감정을 휘둘리나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가 물러설 때 답장하지 않은 문자가 올 때마다 기분이 달라지나요? 그가 전화하지 않거나 거리를 둔 것처럼 보일 때 거부감이 느껴지나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는 비결은 바로 감정적 강인함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은 매력의 근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잠시 멈춰서서 그녀는 달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차갑거나 무심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매력적인 여성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쫓고 있나요? 누군가의 일관성 없는 행동에 무너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을 잡고 침착하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안정감과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적 강인함은 흔치 않고 흔치 않은 것이 오히려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사고방식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금욕주의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행동, 문자,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반응,
태도,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명확함은 해방감을 주며 감정적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가 며칠 동안 당신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기 의심에 빠지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그를 위해서도 반응을 얻기 위해서도 아닌 당신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감정적 강인함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의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감지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은 그가 쉽게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자립심이 강한 사람, 그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 황홀한 경험이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적 강인함이 당신이 무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처받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충동적으로 분출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그 감정을 연료로 사용하세요. 그의 거리감이 느껴질 때마다 이건 더 강해질 기회야. 지금이 내가 빛날 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러한 강인함을 구현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정적 회복력은 삶의 모든 측면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관계, 직업, 심지어 우정까지도 이 새롭게 찾은 안정감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당신은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차분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무도 당신의 자아감을 흔들 수 없고 누구의 행동도 당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완벽하게 숙달하면 당신은 단순히 그를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남자가 잃은 것을 후회하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감정적인 강인함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힘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세요. 왜냐하면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이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봅시다. 4. 연락하지 않는 것의 힘. 모든 것이 바뀌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연락하지 않는 규칙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관계의 역학을 바꾸고 당신에게 맞춰 관계를 재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규칙은 용기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은 인내심, 규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깊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당신은 사라집니다. 문자도, 전화도, 그냥 안부 묻는 메시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에 답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스크롤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끊임없이 연결된 세상에서 당신의 침묵은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알림에서 당신을 보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습관이 사라지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재보다 부재를 더 크게 느낍니다. 당신이 물러나면 그는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뭘 하는 거지? 왜 연락을 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녀를 잃어버린 건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의 작용입니다.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그가 익숙해진 패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힘과 자제력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여자보다 더 존경받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그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재정비하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알아차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활용하여 그가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주가 가장 힘들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잘 지내? 라고 가볍게 인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마다 자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더 큰 결과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을 할 기회입니다. 둘째 주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면서 자신감도 함께 커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이 그의 반응이나 그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3주차가 되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립니다. 안녕, 내 메시지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고 당신이 먼저 말을 꺼내길 바라며 침묵을 지키기도 합니다. 답장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이는 쉽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정 없이도 당신이 완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4주차가 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든 말든 당신은 이미 변했습니다. 당신은 과하게 주는 악순환을 끊고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는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더 이상 곁에 있지 않는 여자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 삶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은 조종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설정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는 역학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묵은 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말 없는 진술이자 소리 없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 물러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다시 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여정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입니다. 흔한 실수 피하기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이제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되찾으려 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무해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의 여정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흔한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실수, 침묵을 너무 빨리 깨는 것입니다. 작은 메시지 하나쯤은 괜찮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 아무리 가벼운 문자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통제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의 힘은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이 이룬 모든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의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잘생겼거나 더 나쁘게는 당신을 노리는 듯한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거나 심지어 직접 글을 올리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저항하세요. 그의 게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그가 갈구하는 인정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권력 역학 관계를 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공통된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는 것과 같은 미묘한 함정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적 투자를 드러냅니다. 그가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당신은 알게 될 것이고 그 지식은 당신을 그와 감정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두운 금욕주의적 심리가 작용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응을 덜 할수록 더 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감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라는 문자는 당신이 주는 에너지이며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는 그 에너지를 덜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가 연락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너무 열렬하게 답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문자를 보냈을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즉시 답장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그가 생각하도록 두세요. 빠르고 열정적인 답장은 당신이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 연락을 끊는 동안 당신이 해온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당신이 전화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맞춰 답장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해봤다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하지만 오늘이 바로 그 습관을 깨뜨릴 기회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한 걸음 물러나 새로운 차원의 자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기회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음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나 참여하거나 더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 행동이 정말 무엇을 성취하는 걸까? 나는 강인함에서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에서 행동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 답이 강인함이 아니라면 멈춰야 합니다.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 나눠보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흔한 실수를 피하기 위해 오늘 당장 바꾸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나요?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건가요? 그의 문자에 답장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다시 힘을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반응보다는 강인함을, 절박함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기억하세요.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기.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본능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재가 인간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항상 존재하고 항상 곁에 있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나 공허함을 만들 때 바로 그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부재는 강력합니다. 갈망과 호기심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곁에 없을 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그의 게시물에 답장하지 않을 때 그는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미묘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왜 당신의 메시지로 휴대폰이 켜지지 않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뭘 하고 있을까?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어두운 냉정한 심리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물러섬으로써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고 신비로움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고 예측 가능하며 언제나 연락 가능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던 적이 언제였나요? 바로 미지의 것, 예측 불가능성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함께 어쩌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신이 반응하거나 좋아요를 누르거나 심지어 댓글을 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아예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게 당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는 당신을 쫓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속에 남으려면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는 걱정입니다. 결국 짜증나는 호기심으로 변합니다. 같은 원리가 실제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를 마주치면 가볍게 시작하세요. 상냥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그의 삶에서 당신이 없는 시간을 그가 풀고 싶어 하는 퍼즐로 남겨두세요. 하지만 이는 당신의 부재가 의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떨어져 있는 시간을 성장하고 빛나고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번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삶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꿈을 쫓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요소는 당신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때 그의 마음은 빈칸을 채웁니다. 어쩌면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와 함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열정을 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이 적을수록 그의 상상력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흥미진진하고 독립적이며 충만한 삶을 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리워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리고 분명 그리워할 때 당신은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관심을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그가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삶을 만들어낸 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신이 되어 그 변화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틀을 재정비하세요. 계속 나아가세요.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당신에게 손을 내밀 때 분명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의 역학관계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도록 하려면 경계를 재정비하고 관계의 조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의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몇 주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그가 아무렇지 않게 안녕, 잘 지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처음에 불균형을 초래했던 패턴으로 다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멀어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그는 즉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호감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동안 당신이 정해놓은 경계를 진정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락을 하면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답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답장을 할 때는 가볍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의 근황을 묻는다면 잘 지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라고 간단히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경계는 당신의 반응 그 이상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그 특권을 얻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과소평가되거나 간과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던 행동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면 당신은 지적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노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변화, 새롭게 찾은 자신감, 빛나는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목적의식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과시하거나 대수롭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스케줄이 꽤 빡빡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와 같이 차분하게 대답하세요. 이는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가 당신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꾸준히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물러나거나 모호하게 말하거나 노력을 덜 기울이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한다면 당신은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차갑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떠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그를 벌하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노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여자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자신감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지키면 그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려주고 이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쉽지 않지만 필수적입니다. 그의 귀환이 단순히 옛 습관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쫓고 안주하고 기다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규칙을 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여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당신이 쏟을 에너지입니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이별을 더 강해지는 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8.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별은 고통스럽습니다. 가슴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별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촉매제라는 것입니다. 이별은 올바르게 전환될 때 당신을 가장 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은 기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 일부는 상실의 순간 이후에 일어납니다. 운동선수들은 실패를 이용해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업가들은 좌절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하며 심지어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조차 이별의 잿더미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지금 당신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통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고 과하게 생각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고통이 당신을 불태우도록 둘 수도 있습니다. 슬픔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이 고통이 당신에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불꽃이다 라고 상기시켜 주도록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신체적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세요. 단순히 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게다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 더 강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다음으로 당신의 열정에 뛰어드세요. 그에게 너무 집중해서 무엇을 미뤄왔나요? 창의적인 취미였나요? 아니면 커리어 목표였나요? 아니면 항상 꿈꿔왔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이었나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그런 부분들을 되찾을 때입니다. 강좌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마다 추진력이 생겨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감정적 성장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별은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맞서게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는 자신이나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겪는 일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신의 모습이 다르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무거움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설렘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도 알아차릴 겁니다. 당신의 미소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힘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알아차릴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충만하고 당신의 꿈과 일치하며 그의 귀환은 필수가 아닌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힘으로, 이별을 연료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건가요? 헬스장에 갈까요? 프로젝트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건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이별의 아픔을 다음 장을 밝히는 불꽃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당신이 강인함을 선택하고 성장을 선택하고 자신을 선택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9. 그가 다가올 때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고통을 성장으로 전환하려고 애쓴 끝에 그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안녕일 수도 있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핑계처럼 느껴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이것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의 귀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할지 아니면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지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규칙, 침착하세요. 당신은 힘을 되찾기 위해 너무 애썼기에 한 번의 메시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의 손길은 승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가 멀어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찾은 자신감과 경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답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면 서둘러 답장하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충만하고 전화 앞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시 답장하면 당신이 쌓아온 신비감과 가치관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에게 기다림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답장할 때는 가볍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이거나 지나치게 열정적인 답장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그가 잘 지냈어? 라고 묻는다면 자신감 넘치는 답장은 잘 지냈어.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바빴지. 너는 어때? 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조에 주목하세요.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는 어조입니다. 그가 없는 동안에도 당신의 삶이 계속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대화를 향수에 적게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 또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이때 기억나? 와 같은 질문으로 끌어가려 한다면 그런 감정에 깊이 빠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그 감정을 잠시 인정하고 현재로 돌아와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그래, 그때가 좋았지. 요즘 무슨 일로 바빠?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가볍게 유지하면서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은근히 알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나자고 제안하면 바로 응하지 마세요. 대신 경계를 유지하세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 와 같이 답하세요. 이는 당신이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가 다시 당신의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나 이별 후 당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부분도 남겨두세요. 미스터리는 매력을 되살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빛나게 했는지 그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그가 명확하게 사과하거나 거리를 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대신 그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나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있나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말은 쉽지만 행동은 진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가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도록 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 노력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거나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대신 당신은 그를 당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보상이고 그는 당신의 기준에 맞춰 나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이 단계는 섬세하지만 당신의 힘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것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의 귀환은 당신의 성장과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지속적인 존중과 균형을 보장하는 경계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10. 경계와 권력 역학 복원. 그가 당신에게 다가왔고 당신이 침착함과 자신감으로 대처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당신의 방식대로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주도권을 잡고 경계를 정하고 존중을 받는 새로운 권력 역학을 확립해야 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관계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찾은 힘과 자존감에 맞춰 관계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계는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과하게 베푸는 것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다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를 정하면 상호 존중이 꽃피는 역학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그가 일관성이 없고 자신에게 편한 시간에 문자를 보내거나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하는 습관이 있다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일관성을 중시하고 앞으로 당신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와 같이 말하세요. 이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합니다. 역학관계를 재설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획을 제안한다면 그에게 맞춰 당신의 일정을 완전히 바꾸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만나자고 한다면 만나고 싶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다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 그도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후 통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기대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상기시켜 주세요. 만약 그가 계속해서 기대를 무시한다면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떠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 외에도 그에게 새로운 자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변화, 당신이 발산하는 자신감, 당신이 키워온 독립성, 그리고 당신이 추구하는 열정을 보여주세요. 이는 그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찾은 당신의 힘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학관계의 변화는 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 죄책감 없이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지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지속하는 비결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경계는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경계를 시험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가 예고 없이 계획을 취소하더라도 변명하지 마세요. 그가 마지못해 사과하더라도 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행동은 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며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의 기준이 존중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난을 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노력, 그리고 감사를 기반으로 한 관계 역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바로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한 승리는 그를 되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원했던 여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정한 경계, 당신이 보여주는 강인함,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이 진정한 보상입니다. 만약 그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한다면 두 사람 모두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이 설 수 있는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대본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쫓는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자신을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아,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경험하세요. 당신은 그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는 단계들을 방금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를 되찾는 로드맵이 아니라 다시는 그를 쫓을 필요가 없는 여자가 되기 위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힘은 단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문자, 전화, 초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 말 없이도 존중받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의 근간입니다. 고통, 불확실성, 좌절을 힘, 통제력, 그리고 매력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연락을 끊고 시작할 건가요?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할 건가요? 아니면 타협할 수 없는 경계를 설정할 건가요? 무엇이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기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변화를 더 빨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대화로 만들어 봅시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떤 단계를 시도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여정은 다른 사람도 힘을 되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성장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삶, 관계, 그리고 자신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더 많은 전략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여성입니다. 그 힘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힘을 되찾으세요.